자, 반갑습니다. 미래의 세무전문가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사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봐야 하는 필독서죠.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교재를 가지고 자산세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학생이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보내줬어요. 바로 이 질문인데요. 아니, 월급에서 소득세 떼어가는데 왜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야,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네,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이거 이중과세 아니야? 하고 헷갈려 하시거든요. 오늘 제 강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가볼게요. 먼저 자산세가 도대체 뭔지, 소득세랑은 뭐가 다른지 근본적인 개념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재산세, 그리고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상속세, 마지막으로 논쟁의 중심에 있는 부유세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거 핵심만 딱 정리하고 여러분이 더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도 하나 던져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자산세, 이게 대체 뭘까요? 자, 이 그림 하나면 사실 게임 끝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돈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눠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죠? 이렇게 계속 흘러들어오는 돈, 이걸 유량, 영어로는 flow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월급, 사업소득 같은 거죠. 소득세는 바로 이 흐르는 물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반면에 그 물을 받아서 욕조에 차곡차곡 채워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로 절약, 영어로는 스탁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즉 여러분의 집, 땅, 주식 같은 고여있는 물에 매기는 세금이 바로 자산세인 거죠. 흐르는 돈과 쌓여있는 돈, 개념이 확실히 다르죠? 자, 그럼 이 자산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녀석이죠. 바로 재산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재산세는 도대체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 편익원칙.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동네 가로등도 켜고 쓰레기도 치워지고 소방서도 운영되잖아요? 혜택을 받는 만큼 비용도 내라는 거죠. 둘째, 능력원칙. 아무래도 재산이 많으면 세금 낼 능력도 더 크다고 보는 거고요. 셋째,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집값이 1억이 올랐어요. 근데 팔기 전까지는 내 소득이 아니잖아요. 이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미리 과세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 또 기가 막힌 질문이 나왔네요. 그쵸?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진짜 돈 내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정부는 집주인한테 고지서를 보내는데 과연 집주인이 다 낼까요? 아니면 슬쩍 월세를 올려서 세입자한테 떠넘길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세금의 귀착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세금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정부가 집주인한테 세금 폭탄을 던졌을 때 집주인이 그걸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세입자한테 휙 던져버릴지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게 바로 조세 귀착 이론이에요. 이 문제를 두고 경제학자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먼저 왼쪽의 전통적 견해는요. 움직일 수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에요. 땅은 뭐 짊어지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세는 결국 땅 주인이 다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에 매기는 세금은 좀 다르다고 봐요. 집주인이 세금 오른 만큼 월세를 올려서 세입자한테 부담을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새로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나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시야를 확 넓혀서 나라 전체를 봐요. 야, 서울의 재산세가 오르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 들고 부산 가서 투자하지 않겠어? 이렇게 자본이 세금이 낮은 곳으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결국 전국에 있는 모든 자본가들의 평균 수익률이 조금씩 떨어져서 결국 다 같이 부담을 나눠주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관점의 차이가 흥미롭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견해가 딱 정리가 됩니다. 전통적 견해는 토지, 건물 같은 개별 자산에 딱 집중하는 반면에 새로운 견해는 전국적인 자본의 이동이라는 훨씬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세금 고지서를 누가 받느냐와 실제 그 부담을 누가 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재산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자산세, 바로 상속세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세대 간의 부의 이전에 관한 문제죠. 상속세는 그냥 세금 거두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사회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특정 가문의 부가 계속해서 대물림되면서 생기는 부의 쏠림 현상을 좀 완화하고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문제를 줄여서 우리 모두에게 좀 더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어주자,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담겨 있는 거죠. 또 평생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소득을 마지막에 한번 정산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 나라마다 좀 달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왼쪽 유산과세형은 통 크게 한 방의 방식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로 보고 세금을 통으로 때려요. 그리고 남은 걸 자식들이 나눠 갖는 식이죠. 미국이나 영국이 이런 방식을 씁니다. 반면에 오른쪽 유산취득세형은 각자 받은 만큼만 내는 방식이에요. 일단 재산을 나눠요. 그리고 각자 물려받은 몫에 대해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내죠. 우리나라가 바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좋냐? 이게 또 장단점이 뚜렷해요. 재산 전체에 매기는 유산과세형은 정부 입장에선 계산하기가 아주 편하겠죠. 심플하잖아요. 근데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100억을 혼자 다 받든 10명이 10억씩 나눠 갖든 세금이 똑같으니까요. 반면에 각자 받은 만큼 내는 우리 방식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원칙에는 더 맞지만 행정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부유세입니다. 부유세가 뭐냐고요? 말 그대로 부, 그 자체의 매기는 자산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가 집, 땅처럼 특정 자산만 콕 집어서 과세했다면 부유세는 스케일이 달라요. 한 사람이 가진 모든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예금, 심지어 저 비싼 미술품까지 싹 다 더한 다음에 거기서 빚을 뺀 순자산 전체에다가 매년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오, 예리한데요? 맞아요. 언뜻 들으면 그게 그거 같잖아요. 둘 다 갖고 있는 거에 세금 내는 건데 뭐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다르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딱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재산세는 물건 중심, 즉 물세라는 거예요. 이 강남 아파트의 세금 얼마, 이렇게 물건에 딱지가 붙는 거죠. 근데 부유세는 사람 중심의 인세입니다. 홍길동 씨가 가진 재산 다 합쳐보니까 순자산이 100억이네, 그러니까 세금 얼마, 이렇게 사람을 따라다니는 세금인 거예요.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부유세가 말이죠, 이상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도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첫째, 가치평가의 문제. 피카소 그림, 비상장 회사 주식, 이런 건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매년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둘째, 유동성 문제. 수백억대의 땅 부자라도 당장 통장에는 세금 낼 현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 바로 자본 유출입니다. 부자들이 여기선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자산을 싹 다 들고 해외로 떠나버리거나 아예 국적을 바꿔버리면 우리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머릿속을 한번 싹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핵심, 같이 짚어보죠. 오늘 수업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자산세는 고여있는 물, 즉 절량에, 소득세는 흐르는 물, 유량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 근본적인 차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둘째, 세금 고지서 받는 사람이랑 진짜 부담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 세금의 규칙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셋째, 상속세나 부유세는 불평등을 잡기 위한 강력한 카드지만 현실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부유세라는 제도가 점점 심해지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까요? 이 질문에 쉬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신만의 논리를 세워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의 이 시간이 그 고민의 좋은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